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불닭볶음면이라는 제품이 처음 출시된 지 이미 1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세계적인 화제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이다. 출시 초반에는 강렬한 매운맛이 주는 도전심 덕분에 잠시 유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존재감은 더 커졌다는 점이 흥미롭다. 많은 음식이 챌린지형 콘텐츠로 소비되다가 사라지는 것과 달리 불닭볶음면은 챌린지가 끝난 뒤에도 일상적 소비라는 영역으로 자리 잡으면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한 독특한 사례이다. 이 점이 오늘 일부에서 다루고 싶은 핵심이다. 오늘은 단순히 불닭이 맵기 때문에 흥한 것이 아니라 왜 이 제품이 문화심리 시장, 구조 등 여러 요인이 결합되며 장기 인기를 유지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형으로 풀어내 보려고 한다. 불닭볶음면은 처음부터 대중적인 맛으로 설계된 제품이 아니었다. 극단적으로 매우면서도 기름진 풍미를 가지다 보니 아무나 먹기 힘든 도전용 식품으로 인식되었다. 이런 이미지는 단기적 유행을 만드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장기 판매에는 불리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불닭은 이런 단점을 오히려 장기 브랜드 구축의 수단으로 전환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의 소비자는 단순히 매운맛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움 자극 도전을 즐기는 성향을 가진 집단으로 빠르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 집단은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반드시 먹어보는 충성도 높은 소비층을 형성하게 된다. 불닭의 첫 번째 전환점은 바로 극단적인 매운맛이 아니라 새로운 맛의 조합이라는 방향을 잡기 시작한 시점이다. 그 대표적 케이스가 까르보 불닭이었다. 이 조합은 과격한 매운맛의 이미지에 부드럽고 익숙한 파스타의 느낌을 더해 기존 소비자가 아닌 사람들까지 제품군으로 끌어들였다. 이런 확장은 곧 브랜드 생태계를 만들어냈고 불닭은 더 이상 얼마나 매운가만을 평가받는 제품이 아니라 어떤 스타일로 변주될 수 있나를 관찰하게 되는 제품군이 되었다. 불닭이 해외에서 떠올랐던 이유는 단순히 한국 음식이 유행해서가 아니었다. 이 제품은 초창기부터 한국을 넘어 글로벌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를 갖추고 있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도전 콘텐츠에 최적화된 형태라는 점이다. 한 가지만 먹어도 극적 반응이 나오는 식품은 영상 콘텐츠로 만들기 좋다. 유튜브 초창기 시대 해외 크리에이터들이 매운 라면에 도전하는 영상은 조회수를 확보하기 쉬웠고 이는 자연스러운 확산으로 이어졌다. 두 번째 이유는 섬세한 맛과 조리 편의성이 결합된 점이다. 해외에서 라면은 대부분 국물형인데 불닭은 비빔형에 가까운 레시피라 기본 국물라면과 다른 시각적 임팩트를 제공했다. 매운 양념을 면에 직접 비벼 먹는 방식은 더 강렬한 색감과 표현을 가능하게 했고 이는 콘텐츠 확산에 유리했다. 세 번째는 틱톡과 짧은 영상 문화의 등장이다. 짧은 시간 안에 과격한 리액션을 뽑아내기 쉬운 식품이 불닭이었고 이는 글로벌 챌린지의 중심에 불닭이 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유명 연예인들이 불닭을 먹는 영상이 올라오면서 인지도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었다. 불닭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덴마크 수입 금지 이슈이다. 이 사건은 일종의 규제 이슈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불닭의 초대형 글로벌 홍보가 되었다. 덴마크 당국은 불닭 제품군 중 일부의 캡사이신 함량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수입을 일시 중단했는데 이 소식이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면서 덴마크가 금지할 정도로 매운 한국 라면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이 기사는 일반적인 마케팅이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수준의 극단적 화제성을 포함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규제, 위험성, 논란, 국경을 넘어가는 이슈 이 네 가지 요소가 한 번에 묶이면 자연스럽게 글로벌 뉴스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불닭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라면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필수 도전 음식으로 자리 잡게 했다. 그러나 실제로 삼양 측에서 성분 계산의 오류를 해명하면서 문제는 빠르게 정리되었고 브랜드는 최고 수혜자가 되었다. 불닭이 단순히 매운 제품이 아니라 읽고 싶은 스토리가 있는 제품으로 변한 순간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서양인이 매운맛을 잘 못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과거 서양에서도 강한 향신료를 즐기는 문화가 존재했다. 중세 유럽 귀족은 후추와 향신료가 부를 상징하는 재료였기 때문에 매운맛을 강하게 넣는 요리가 많았다. 문제는 매운맛이 점차 흔해지면서 귀족층이 섬세한 맛을 추구하는 쪽으로 문화를 이동시켰다는 데 있다. 즉 매운맛을 안 먹게 된 이유는 생리적 이유보다 문화적 변화였던 것이다. 이 점에서 불닭의 등장은 상당히 흥미롭다. 몇백 년 전 유럽 귀족들이 포기했던 극단적 매운맛을 현대 서양인들이 다시 놀이처럼 즐기기 시작한 셈이다. 어떤 면에서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심리와 비슷한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매운맛은 고통이지만 동시에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몸에서 엔돌핀 도파민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즉 매운맛은 위험한 듯한 자극 쾌감의 반동이라는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끌어들이는 특징이 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캡사이신의 수용체가 다른 동물에는 거의 없는데 인간과 새만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다. 동물은 매운맛을 피하도록 진화했지만 인간은 역으로 그 자극을 즐기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이 특성이 불닭과 같은 초매운 제품이 익숙해지면
중독성 있는 음식이 되는 이유이다. 해외에서 불닭이 크게 성장한 뒤 오히려 국내에서도 다시 인기가 부활했다는 점은 매우 독특한 현상이다. 첫째, 해외 인기 자체가 한국 소비자에게 자부심 효과를 만들어냈다. 국내 소비자는 불닭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제품이 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닭을 다시 찾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BTS, 김치, 삼겹살 등 여러 한국 콘텐츠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곤 한다. 둘째, 편의점 매대에서 불닭의 존재감이 과거보다 더 강력해졌다. 신제품이 계속 나오고 한정판도 지속되면서 소비자는 손쉽게 새로운 버전의 불닭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물건이 잘 보이는 위치를 차지하는 것, 여러 버전으로 진열되는 것, 이런 점은 소비자 행동에 큰 영향을 준다. 셋째, 불닭은 한국의 매운맛 문화를 상징하는 제품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령 취향을 넘어 소비자를 확보했다. 특히 한국인 특유의 도전적 식문화가 불닭과 잘 맞았다는 점도 국내 인기를 유지하는 요소였다. 1. 왜 불닭은 무한 변주가 가능한가? 불닭볶음면의 가장 큰 특징은 매운맛이라는 단일 요소가 아니라 변주가 쉬운 구조라는 점이다. 라면 시장에서 대부분의 제품은 맛 하나로 평가되지만 불닭은 기본 소스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재료와 섞어도 새로운 맛이 만들어지는 특징이 있다. 이 강렬한 기본 베이스는 늘 새로운 조합을 시도하는 소비자들에게 이상적인 놀이터를 제공한다. 바꿔 말하면 불닭은 소비자가 스스로 레시피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DNA를 가진 제품이다. 새로운 맛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많아질수록 브랜드는 다양한 버전을 출시할 명분이 생기고 이 두 요소는 서로를 끌어올리는 구조가 된다. 이런 순환이 반복되면서 불닭은 단일 상품을 넘어 불닭 시리즈라는 생태계가 만들어졌다. 25종이 넘는 불닭 시리즈의 탄생 배경. 불닭 라면은 현재 20종이 넘는 버전이 존재하는데 이는 단순히 마케팅 목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제품 확장이 가능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덕분이다. 첫 번째는 소비자 특성의 확장성이다. 불닭 소비자들은 새로운 맛을 시도하기 위해 기꺼이 돈을 쓰는 성향이 강하다. 이들은 매운맛 자체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경험을 찾기 위해 제품을 선택한다. 따라서 신제품이 나오면 구매 가능성이 높고 브랜드는 이를 알고 적극적으로 변주를 만든다. 두 번째는 음식적 궁합의 다양성이다. 전 세계적으로 매운맛 요리가 발달한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매운 소스는 원래부터 여러 조리법과 잘 어울리는 특성이 있다. 한국, 태국, 멕시코, 인도, 중국 등 매운 음식 문화권에서는 매운 소스를 활용한 수십 가지 요리가 존재한다. 이 특성이 불닭 소스의 응용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시키는 원동력이다. 즉, 매운맛은 어떤 국가에 가더라도 쉽게 문화적 접점을 만들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불닭은 다양한 버전을 만들수록 국제적으로도 수용성이 높아지는 구조이다. 3. 까르보 불닭 이후 맛의 하이브리드 시대가 열린 이유. 불닭이 일반 소비층까지 확장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까르보 불닭의 성공이다. 까르보 불닭은 매운맛과 크림맛이라는 상반된 요소를 섞었지만 그 조합이 예상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이 조합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크림과 치즈가 매운맛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기존 불닭을 먹지 못하던 사람들도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파스타 문화가 익숙한 국가에서는 까르보 불닭이 라면과 파스타 사이의 새로운 음식처럼 받아들여졌고 그것이 새로운 소비층을 열었다. 셋째, 까르보 불닭은 집에서 만들어 먹어도 조리 난이도가 낮고 재료를 추가하면 맛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특징이 있었다. 즉, 변주하기에 최적화된 형태였다는 의미이다. 이 성공은 삼양에게 결정적인 확신을 주었다. 바로 불닭은 단일 맛이 아니라 무한히 조합되는 플랫폼이라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브랜드는 불닭술치킨, 불닭커리, 불닭크림, 불닭김치, 불닭치즈 등 점점 더 과감한 조합을 시도하게 되었고 소비자는 이 변화를 즐겁게 소비하게 되었다. 4. 불닭 소스 시장의 폭발적인 확장. 불닭볶음면의 성공이 계속되자 브랜드는 면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소스라는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했다. 이 선택은 매우 영리했다. 왜냐하면 라면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고 제품을 판매할 때 패키지물 유용기 등 고정비가 많이 들어간다. 반면 소스는 기본 원재료가 단순하고 다양한 요리에 응용될 수 있으며 글로벌 수출에도 유리하다. 불닭 소스는 등장하자마자 다양한 국가의 식탁에 자연스럽게 진입했다. 한국에서는 소스로 떡볶이, 비빔밥, 볶음밥, 팽이버섯 요리 등으로 응용되었고 해외에서는 치킨, 버거나 초타코 등과 조합되며 빠르게 퍼졌다. 특히 서양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응용법 중 하나가 불닭 소스 마요네즈 조합이다. 이 조합은 매운맛이 부드러워지면서도 깊은 풍미가 나기 때문에 넓은 층에서 환영받는다. 즉, 불닭 소스는 단순히 라면의 양념이 아니라 새로운 조미료로 자리 잡으면서 브랜드가 라면 시장을 넘어 글로벌 매운맛 솔루션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불닭이 소비자에게 주는 정서적 만족 구조. 불닭의 지속적 인기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소비자의 PSYCHOGR APHIC, 즉 성향이다.
매운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은 단순히 맛 때문에 매운 음식을 찾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심리적 요소가 크게 작용한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 해소 심리이다. 매운맛은 고통을 유발하지만 동시에 엔돌핀 분비를 유도해 단기간에 각성 효과를 준다. 이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일수록 매운맛 소비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는 성취감의 구조이다. 인간은 작은 도전을 극복했을 때도 뇌에서 보상 신호가 분비된다. 불닭은 한 그릇을 먹는 것만으로도 자극도전 극복의 경험을 제공한다. 세 번째는 자기 표현의 기능이다. 특히 MZ세대는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로 자신을 표현하는 경향이 강하다. 불닭은 강한 것을 시도하는 나, 새로운 맛을 찾아다니는 나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트렌드 소비와 잘 맞는다. 네 번째는 유의성이다. 매운맛은 고통이면서도 동시에 즐거움이다. 이 모순적인 감정이 불닭을 다시 찾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다. 6. 불닭의 글로벌 콘텐츠 확산 메커니즘. 불닭이 세계에서 인기를 끄는 데는 콘텐츠적 특성이 매우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영상 플랫폼 확산과 맞물리며 불닭은 콘텐츠 소재로서 완벽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시각적 임팩트가 강함. 빨간 양념, 땀 흘리는 얼굴, 매워서 흔들리는 표정은 영상에서 감정 전달이 좋다. 단시간 내 리액션 가능. 매운맛은 10초 안에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쇼폼 콘텐츠에 최적화된다. 챌린지화가 쉬움.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실패 성공의 기준이 명확하다. 유명인의 도전 가능. 많은 해외 아티스트 유튜버들이 불닭을 먹는 장면은 온라인에서 반복 재생되며 밈이 되었다. 이 콘텐츠의 특징은 지속적 확산성이다. 한 국가에서 도전이 끝나면 다른 국가에서 도전이 시작되고 플랫폼이 바뀌어도 다시 챌린지가 반복된다. 불닭은 이러한 콘텐츠 구조 덕분에 매년 새로운 유입층이 생긴다. 7. 전자레인지 조리법이 준 숨은 혁신. 라면은 대부분 뜨거운 물만 부어 먹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불닭은 전자레인지 조리법이 다양한 소비층을 유입시킨 요소가 되었다. 전자레인지로 조리하면 면 내부까지 더 뜨겁게 익기 때문에 식감이 쫄깃하게 나오고 양념 흡수도 더 잘 된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많은 국가에서는 전자레인지 조리가 기본이기 때문에 이 방식은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가치를 가졌다. 즉, 렌지 한번 돌리면 고급스럽게 변하는 라면이라는 인식이 생기며 제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8. 불닭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이유. 불닭은 단순히 매운 한국 라면이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새로운 장르를 만든 제품이다. 이 경쟁력은 크게 네 가지이다. 한국 매운맛이라는 강한 아이덴티티. 해외 라면 브랜드들이 따라할 수 없는 수준의 매운맛과 맛 조절 기술을 갖추고 있다. 변주가 용이한 구조. 라면 시장은 포화지만 변주 라면 시장은 빈틈이 많다. 불닭은 이 틈을 노린 제품이다. 수출 유리한 포맷. 겉면 소스 중심 제품은 물류에서 유리하고 유통기간도 길다. 브랜드 스토리의 확장성. 덴마크 이슈, 유명인 콘텐츠, 글로벌 도전 문화 등 스토리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이 요소가 결합하면서 불닭은 국제시장에서 거의 독보적 포지션을 갖게 되었다. 1. 글로벌 시장에서 불닭이 가진 독보적 지속 가능성. 불닭볶음면의 해외 인기는 단순히 매운맛이라는 자극적 경험에서 끝나지 않는다. 더 중요한 사실은 불닭이 이미 여러 국가에서 하나의 문화적 상징이 되었다는 점이다. 단기 유행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줄어든다. 하지만 불닭은 출시된 지 10년이 넘은 지금도 새로운 소비층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제품은 매우 드물다. 불닭의 지속성을 설명할 때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새로운 맛 조합을 용납하는 브랜드 구조. 둘째, 국가별 문화와 쉽게 연결되는 매운맛 포지션. 셋째, 콘텐츠 플랫폼과 결합하기 좋은 리액션. 넷째, 소스 시장으로의 확장성. 이 네 요소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불닭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한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다. 2. 해외 각 지역에서 불닭이 받아들여지는 방식의 차이. 불닭은 국가마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차이는 불닭의 글로벌 성공을 분석하는 핵심이 된다. 북미 놀이형 매운맛으로 소비되는 지역. 북미에서는 불닭이 거의 엔터테인먼트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유튜브 틱톡 인스타 릴스에서 불닭 챌린지가 반복되면서 매운 걸 잘 먹는 사람을 보여주는 콘텐츠의 대명사가 되었다. 북미 소비자에게 불닭은 음식이자 놀이이며 동시에 친구끼리 도전하는 사회적 게임이다. 유럽 금지 논란 후 브랜드 인지도 폭발. 유럽 시장에서는 덴마크 금지 이슈가 큰 영향을 미쳤다. 너무 매워서 금지된 라면이라는 타이틀은 강력한 호기심 요소를 제공했다. 유럽은 음식에서 강한 자극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금지 이슈는 오히려 반대 효과를 일으켜 불닭을 찾는 흐름을 만들었다. 동남아시아 현지 음식과 잘 맞는 조미료로 인식. 동남아에서는 원래 매운 음식 문화가 강했기 때문에 불닭의 매운맛은 쉽게 받아들여졌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는 불닭이 단순히 새로운 라면이 아니라 현지식과 잘 어울리는 매운 소스로 자리를 잡았다.
밥볶음 요리, 해산물 요리에 불닭 소스를 섞는 레시피는 이미 현지 커뮤니티에서 널리 공유되고 있다. 중동 할랄 인증 라면이 가진 상징성. 중동 시장은 할랄 인증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삼양이 다양한 불닭 제품을 할랄 버전으로 생산하면서 중동에서는 불닭이 신뢰도 높은 한국 브랜드라는 이미지까지 확보했다. 이 전략은 보통 해외 식품 회사들도 쉽게 하지 못하는 고도화된 진출 방식이다. 남미 원재료 추가 조합으로의 빠른 현지화. 남미 지역은 매운맛 문화는 있지만 양념 스타일이 다르다. 하지만 불닭 소스는 남미식 치킨 아레파타코 등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빠르게 현지화되고 있다. 즉, 불닭은 지역마다 다른 방식으로 흡수되면서도 매운맛 중심 브랜드라는 공통된 이미지를 유지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3. 불닭이 만들어낸 새로운 경제적 가치. 불닭의 성장은 단순히 라면 매출 증가에서 끝나지 않았다. 불닭은 전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이 되었다. 이 가치는 크게 4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라면 시장의 확대. 불닭 인기는 해외에서 라면이라는 음식 자체를 재발견하게 만들었다. 예전에는 동양식 국물라면이 중심이었지만 불닭 덕분에 겉면 비빔라면, 소스라면 등 새로운 라면 문화가 세계에 소개되었다. 이 변화는 한국 라면 브랜드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식 소스 시장의 성장. 불닭 소스가 주목받으면서 고추장, 고추기름, 양념치킨 소스 등 한국식 매운맛 조미료도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다. 불닭은 일종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다. 즉, 불닭이 현지 식탁에 들어가는 순간 그 나라의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다른 한국식 매운 소스도 맛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가지게 한다. 외식 산업으로 확장되는 파급력. 일부 국가에서는 불닭을 활용한 메뉴가 실제 레스토랑의 메뉴로 등장했다. 불닭 파스타, 불닭 치킨버거, 불닭 프라이즈 등은 이미 외식업계에서 응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몇몇 지역은 불닭을 공식 식재료로 채택한 매장도 나타나고 있다. 이 확장은 라면 제품의 매출을 넘어 식품 산업 전체에 긍정적 파급력을 준다. 한국 브랜드의 프리미엄 상승. 불닭은 세계 소비자에게 한국은 독창적 맛을 만드는 나라. 한국 라면은 믿을 수 있다. 한국의 매운맛은 특별하다. 라는 이미지를 심었다. 이 이미지는 다른 산업, 특히 K-푸드 시장 전반에 높은 가치로 작용한다. 4. 불닭 브랜드의 내구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 불닭이 단순히 트렌드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브랜드가 스스로 내구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신제품 출시 주기가 규칙적이다. 불닭은 일정한 간격으로 신제품을 출시하여 소비자가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유지한다. 이 전략은 패션 브랜드나 게임 업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다. SNS 콘텐츠 친화성. 삼양은 공식 SNS 계정에서 레시피 챌린지 영상 반응 등을 꾸준히 발행하며 온라인 대화를 끊이지 않게 한다. 브랜드가 소비자와 계속 소통하는 구조는 제품의 생명력을 연장하는 데 중요하다. 다양한 국가에 맞춘 현지화. 할랄 버전, 저매운 버전, 컵라면 버전 등 국가별 맞춤 제품을 출시하며 장벽을 없앤다. 소스 스낵, 김밥, 떡볶이 등으로 확장. 불닭이 면에서 끝나는 순간 브랜드는 약해진다. 하지만 삼양은 불닭을 다양한 카테고리로 확장해 불닭을 하나의 통합맛 브랜드로 만들고 있다. 이 전략 덕분에 불닭은 라면을 넘어서 제품군 전체로 확장되는 중이다.